굿모닝 초대석 오늘은 지난 주말 북한을 다녀온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새벽에 와서 나왔습니다. 뭐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재합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결정 보류 유보 결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에서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당내에서 이렇게 계속 의견도 엇갈리기도 하고 하는 이유를 뭐로 보시는 건가요? 사실 그 가족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차, 그제 2차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는 먼저 가족의 동의를 구하자 하고 인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다방면으로 그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고 저는 어제 오후에 백낙천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 몇 시간 대화를 했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1차 협상 때는 특검을 민주당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추천권을 준다 했는데 이게 안 됐으니까 유족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2차 협상은 추천위원회 구성,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같은 것이 합리적으로 됐지만은 가족들은 결국 반대를 했고 시민사회 여러 여론들은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족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고 어젯밤 가족 총회를 통해서 30대 132 아주 다수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여야 가족이 합의하는 특별법을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먼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과거 지도부 김한길, 안철수, 현 지도부 박영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모두가 어떠한 경우에도 가족이 합의하는 그런 특별법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다시 한번 파기를 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가족들과 다시 지금은 뭐 여러 채널로 움직이는데 창구를 단일화해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또 국민 여론도 보면서 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당으로서 왜 그렇게 가족들에게 끌려다니느냐 하는 비난도 있을 것이지만은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그 세월호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제가 보면은 정치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이 부담은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고 함께 동의하는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 데 나서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가족들의 동의가 없는 한은 통과시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렇지만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면은 가족들의 대화 창구를 단일화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가족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논의를 해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국민 여론도 함께 보아가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혁신위를 구성하겠다는 게 당초 어제까지였는데 미뤄졌습니다. 그 안팎으로 이렇게 많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구성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박영선 혁신위원장과도 대화를 해봤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야당은 총선 때나 또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의 승리가 가능하면은 인물들이 모이지만은 권력과 파이가 없는
야당에 평상시에 인물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총선이 있는데 누가 풍찬노숙하고 하겠어요.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지지도도 확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외부 인사 네.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박영선 위원장도 지금 세월호법 이런 현안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 20일까지 구성하기로 했던 게 조금 늦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사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 후보 때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하겠다. 안 지켰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300명 너무 많으니까 200명 줄이겠다. 안 줄였습니다. 지방자치 공천제 안 하겠다. 했습니다. 더욱이 출판기념회 안 하겠다. 다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영선 위원장한테 그 금과 옥조 같은 혁신안 제발 내지 마라. 국민이 아무도 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혁신안 중에서 실천 가능한 것을 해야만이 국민들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믿지. 지금은 우리 말을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외부에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없습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님 같은 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 땅에서 혹 솟아오른 부처님 같은 분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없어요. 그런 분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좀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혁신위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월호법 파동 때문에 박영선 위원장이 위험하게 생겼으니 네. 지금 뭐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좀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일단은 외부 인사 영입의 어려움, 그다음에 실천 문제 이런 걸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조금 화제를 돌려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가 엊그저께였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 또 다녀오셨는데 그 아무래도 관심이 남북계 요새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아요.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성과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선 먼저 왜 조화를 받으러 북한까지 올라갔다 왔느냐? 이런 비난을 보수층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못 내려오게 하니까 우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간접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조화를 전달하고 싶다 해서 저는 그러면 김홍업 전 의원 등 가족을 보내겠다라고 했더니 북측에서 다시 김양건 비서가 오니까 박지원과 임동원 이 두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무슨 메시지가 있겠다 하고 올라가서 아주 얘기가 잘 됐습니다. 물론 이 북한 분들은 항상 왜 북한 핵 문제를 당신들이 얘기하느냐? 한미 군사훈련을 왜 하느냐? 그리고 남측에 언론들이 지나치게 비방한다. 이런 것은 상투적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그걸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때 남북 관계가 허물어졌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천은 먼저 핵을 폐기해라. 그러면 대화하고 지원하겠다는 건데 사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는 선 핵 폐기, 먼저 핵 폐기하라는 조건의 빗장을 거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하게 설명을 했고 또 이번 고위급 회담 제안하면서 5.24 경제제재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이러한 획기적인 안을 제시했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8.15 경축사를 통해서도 실현 가능한 환경, 문화 등 당신들이 하면은 이익이 되는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이명박 5년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3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10년간을 남북 대화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지금 기회를 포착해서 해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도 그렇게 하고 웃었습니다만은 마치 제가 국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번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대북 특사 역할을 했어요. 예, 의원님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네, 그런데 네. 거기에가 많이 변했습니다. 네. 김기남 비서도 그런 전제 조건 없이 지도자가 실천 가능한 것을 좀 결단해 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오이사 또 금강산 관광 이걸 좀 박근혜 대통령이 해주라 하는 그런 메시지에서 정부 요로에 전했더니 상당히 정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서 어쩌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다. 그 김양간 비서가 얘기한 네. 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의원님 여쭤볼 것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길게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제가 여쭤보지 못하게 하려고 길게 말했습니다. 그 방탄국회 그것 때문에 그러셨죠.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 해결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지역민들한테 좀 그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말씀 감사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못했어. 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